안녕하세요. 정확하고 힘있는 강의 정리학생물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면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병원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는 1차 방어가 있었고, 들어오면 잡는다 2차 방어가 있었고, 그리고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 그래서 항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세포독성 T림프가 가서 죽여버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혈액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형은요, 그 1900년대 초에 혈액형 1900년대 초에 그 독일의 란트슈타이너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란트슈타이너라는 박사가 우연히 자기 혈액과 그 자기 실험실에 있는 조교들의 혈액이 섞였을 때 섞여도 전혀 문제가 없는 혈액이 있고 섞였을 때 응집이 되는 혈액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00년대 초에 이제 이것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혈액형이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거, A형, B형, AB형, O형 있다는 걸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봐봐. 옛날에 전쟁을 하고 친다면 와 가서 막 이렇게 죽이고 그럴 때 총 쏘고 핵폭탄 떨어지고 이런 전쟁이 아니잖아요. 가서 실제적으로 베야 되고 활로 쏴서 맞춰야 되고 피가 얼마나 많이 났겠어. 그 피가 정말 많이 나고 또 그리고 그 전쟁에는 형이랑 동생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아빠랑 아들이 참여할 수도 있었겠죠. 예. 그렇게 해갖고 딱 아들이 막 피를 흘리면 아빠가 의사 선생님 저는 얘는 제 피를 이은 아들이니까 제 피를 주세요. 그래갖고 줬는데 얘는 A형이었고 아빠는 AB형이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애가 죽어버린 거야. 그 의사가 와서 쓱 알려주는 거지. 피가 안 맞아. 그러면 아빠는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 마누라가 이렇게 생각하겠지.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다는 거죠. A형, B형, O형 그 혈액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1900년대까지 이제 와야 됩니다. 먼저 수혈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혈액형 수혈 관계.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아는 사람은 스킵해서 넘겨. 이거 알고 있으면 AB형, O형, A형, B형 총 4형이 있죠. 네 개의 형이 있어요. 그래서 AB형은 같은 혈액형끼리는요. 같은 혈액형끼리는 수혈이 어때? 수혈이 다 가능하죠. 얼마든지 뭐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고받고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수혈이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다른 거면요. AB형은 누구에게나 다 피를 조금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혈액형이 다를 때는요. 소량 수혈만 해야 됩니다. 소량 수혈. 많이 주면 안 돼. 왜 안 돼요? 좀 기다려봐. 왜 기다려봐. 왜 자꾸 수혈이라고 쓰지? 소량 수혈. 수혈 맞지? 소량 수혈만 되고요. 반대로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A병이 누굴 주거나 얘가 뭘 주거나 얘가 O형은 누구나한테는 이렇게 줄 수가 없어. 이렇게 받으면 안 돼. 이러면 다 죽어버려. 요거 안 되고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AB형은 다 누구에게나 피를 받을 수 있고요. O형은 누구에게나 다 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럼 A형은 A형은 당연히 왜 이렇게 혈이라고 쓰냐? A형은 A형에게 당연히 다 피를 주고받을 수 있고 A형은 O형에게서 피를 받을 수가 있어. 소량 수혈. B형도 B형끼리 왜 이래 오늘? B형끼리 피를 주고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O형한테 피를 받을 수가 있어. 얼만큼? 소량 한 200ml면 어느 정도야? 여러분 우유 한 팩?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피를 받을 수가 있고 AB형도 A형하고 B형한테 피를 받을 수가 있지만 O형은 아무에게도 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AB형은 누구에게도 피를 줄 수가 없어. 요거 기억해야 돼. 요거 기억하고 그 다음부터 혈액형 판정을 한번 알아볼게요. 혈액형 판정. 혈액형을 어떻게 판정하느냐? 요 판정하기 위해서는요. 최대한 2개의 혈청이 필요해요. 혈청 기억나나? 혈액을 혈구와 혈장으로 나누죠. 혈장 성분 중에 피가 응고되고 난 다음에 거를 혈청이라고 그래요. 혈청. 그러니까 피를 이렇게 받으면 여기 가라앉는 건 혈구고요. 위에 뜨는 걸 혈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응고전입니다. 응고전이고 이게 응고가 되고 나면요. 응고 후에는 피가 여기 가라앉으면 혈병이라고 얘기하고요. 혈병. 피떡이 됐다 이거예요. 떡병자야. 위에 뜨는 걸 혈청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피부린이라고 있어요. 피부린 5개를 제외한 혈장과 혈청은 거의 비슷합니다. 혈장과 혈청은 거의 비슷해요. 여기 혈청의 항체 이런 것들이 떠다니고 있죠.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 유리에다가 혈청을 떨어뜨렸는데 어떤 혈청을 떨어뜨렸느냐면 표준 A혈청을 떨어뜨려놔요. 표준 A혈청.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A형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A형이다. A형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혈액형 아나? 혈액형 모르지. 안 가르쳐주지. 내 피를 이렇게 란셋이라고 이렇게 조그만한 여러분 해봤죠? 이렇게 핀으로 이렇게 콕 찌르면 피 한 방울이 이렇게 난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사람은 자기 방어 기제가 있어갖고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 기제가 있어서 자기가 자기를 해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나를 푹 찌르고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원래. 그러니까 핀셋으로 여기를 이렇게 찌르려고 그러면 잘 못 찔러 다들. 근데 이런 방어 기제가 좀 약한 애들 있지. 푹 찌른 다음에 야 내 피 줄까 막 이런 애들 있어요. 해보면. 그래갖고 피를 한 방울 이렇게 딱 떨어뜨려 봤어. 여러분 내 피 모르잖아 지금. 피를 딱 떨어뜨려 봤는데 응집이 안 일어나는 거야. 응집이 안 일어나는 걸 마이너스라고 할게. 응집이 안 일어나. 응집이 일어나면 여기가 이렇게 피가 이렇게 굳어져요. 피가 굳어져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굳어지는 게 안 일어나더란 말이지. 응집이 안 일어나면 내 혈액형은 뭐 아니면 뭐냐. 네 개 중에 2개로 결정돼. A형에게 응집이 안 일어나니까 A형에게 피를 줄 수 있어 없어 내가. 피를 줄 수가 있죠. 응집이 안 일어나니까 얼마든지 줄 수가 있지. 응집이 일어나면 못 주지. 응집이 일어나서 혈관을 막아버리면 죽어버리니까 못 주지만 응집이 안 일어나면 내 피를 얼마든지 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피를 줄 수가 있으니까 A형에게 피를 줄 수 있는 사람, A형에 피를 줄 수 있는 사람, A형 아니면 O형이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닌가. 이건 정말 소량이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A형 아니면 O형이라고. 그래서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혈청이 하나 더 필요해. 표준 비혈청이라는 게 필요하다고요. 표준 비혈청. 표준 비혈청에다가 내 피를 또 떨어뜨려. 그러니까 2군데 떨어뜨려야 되는 거야. 2군데 떨어뜨렸더니 응집이 일어났네. 응집이 일어났으면 나는 B형에게 피를 줄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 이해되나? 그러면 A형에겐 피를 줄 수 있지만 B형에게 피를 줄 수 없는 사람이니까 O형은 어떻게 돼? O형은 A형, B형, AB형 다 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O형은 탈락되는 거지. O형은 탈락되고 난 무슨 형이 되는 거야? 난 A형이 되는 거야. 할 수 있나? 한 번 더 해볼게. 표준 A형 하차고 표준 B혈청이 있어. 난 이제 다른 사람이야. 난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내 피를 딱 떨어뜨렸어. 피를 딱 떨어뜨렸더니 표준 A혈청에 응집이 일어나는 거야. 응집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내 A에다가 피를 줄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 야, 아까 마이너스가 응집이 안 일어나는 거였으면 플러스는 당연히 응집이 일어나는 거지. 이 정도는 따라올 수 있지. 그래서 표준 A에다가 피를 떨어뜨렸더니 응집이 일어나. 그럼 응집이 일어나면 내가 A형에게 피를 주면 얘 응집돼서 죽어버릴 거 아닌가. 그러니까 A형에 피를 줄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나는 A형에 피를 줄 수 없는 사람 두 사람이야. A형에 피를 줄 수 없는 사람 B형 아니면 AB형. 둘 중에 하나지. B형, AB형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런데 내가 여기다 떨어뜨렸더니 B형에다 떨어뜨렸더니 응집이 안 일어나더래. 그럼 B형에다가 피를 줄 수가 있잖아. AB형은 둘 다 피를 못 주지. 둘 다 피를 못 주는데 B형에 피를 줄 수 있으니까 A병은 아니지. 그럼 난 무슨 형이야? 난 B형이다 이거야. 판별할 수 있지. 이제 감 좀 잡았나? 이제 감 좀 잡았으면 둘 다 응집이 안 일어나. 둘 다 응집이 안 일어나면 나는 누구에게나 다 피를 줄 수 있는 형. 무슨 형? O형이 되는 거지. O형. 그 나는 둘 다 응집이 일어나. 둘 다 응집이 일어나면 누구에게도 피를 주면 안 돼. 피를 주면 안 되는 형? AB형. 괜찮죠? 그래서 A형, B형, O형, AB형 이렇게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 문제에 표준 A혈청, 표준 B혈청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이게 항이라는 말로 나올 수도 있어. 항이란 말은 뭐야? 영어로 안티란 말이죠. 반대다 이런 말이에요. 반대다. 그러면 표준 A의 반대니까 뭐겠어? B혈청이 되겠지. 이게 똑같은 말인데 항이 붙으면 표준은 A라면 얘는 항 B야.
그 얘는 표준 B라면 얘는 뭐겠어? 항 A 혈청이겠죠? 이렇게 표준 A 혈청, 표준 B 혈청이라고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 항 B 혈청, 항 A 혈청이라고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수열 관계로 이거를 지금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은 이거를 다 뭐로 고쳐야 돼? 표준 A, 표준 B로 고쳐서 이걸 문제를 풀라고. 근데 그거 말고 항으로 또 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항 B 혈청이 응집이 안 되고 항 A 혈청이 응집됐다니. 항 A 혈청이 응집되다니. 난 A형이구나. 이게 더 쉬우면 이렇게 하든가. 항 B 혈청이 응집되다니. 난 B형이구나. 항 A와 항 B에 둘 다 응집되다니. 난 AB형이구나. 둘 다 응집이 안 되니까 난 O형이구나. 이게 더 간단하면 이렇게 하든가. 하여튼 표준 A혈청, 표준 B혈청으로 하든가 아니면 항 A혈청, 항 B혈청으로 여러분 지금 이 수열 관계도를 이 혈액형을 판정할 수 있어야 돼. 반드시. 이렇게 해서 판정을 했어. 판정을 하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왜 A형은 B형에게 피를 못 주고 B형은 O형에게 피를 못 주고 O형은 B형에게 피를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혈액형이 다르면 기본적으로 왜 피를 못 주냐면 얘가 A형, B형, O형, AB형이 되는 것은 적혈구 표면에 있는 항원 때문입니다. 적혈구 표면에 항원이 있어. 적혈구 표면 항원. 적혈구 표면에 항원이 있는데 이 항원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응집원이라고 해. 혈액에서 항원의 역할을 하는 걸 응집원이라고 얘기하죠. 응집원. 그리고 얘는 응집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뭘 갖고 있냐면 항체를 갖고 있어요. 항체. 이 항원이랑 이거랑 다른 항체를 갖고 있는데 이 항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혈액형에 대한 항체를 응집소라고 합니다. 응집소. 응집소를 갖고 있는데 생각해봐봐. A형을 잡을 수 있는 항체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A형이 항체랑 이렇게 결합돼서 얘가 응집이 일어나서 이 사람은 옛날부터 죽어버렸겠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는 항 A에 대한 항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항 B에 대한 항체를 갖고 있다고. 항 B. 항 B에 대한 항체를 갖고 있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베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타. 얘는 B형이니까 B에 대한 항체를 갖고 있으면 죽어버렸겠지 이미. 대신 뭘 갖고 있냐면 항 A 항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항체를 갖고 있는 거야. 항 A 항체. 우리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알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A형이 B형에게 피를 주면 A형 적혈구 표면에 있는 A라는 항원이 여기 와서 이 항체랑 알파랑 결합하니까 항원 항체 결합해서 B형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B형이 A형에게 피를 주면 B가 베타랑 만나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서 응집이 일어나서 A형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괜찮나? 그러니까 응집 반응은 혈액형의 응집 반응, 혈액형이 안 맞고 이렇게 되는 응집 반응은 항원 항체 반응이죠. 항원 항체 반응은 특이성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 항원에 대해서만 항체가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항체는 이 항원을 못 잡고 얘만 잡으니까 얘가 수혈해 줬을 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O형은 뭘 갖고 있냐면 O형이 원래는 사실은 란트슈타이너가 처음 얘기할 때는 A형, B형, C형이라고 얘기했는데 C형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적혈구에 이렇게 A라는 이렇게 요런 모양을 갖고 있으면 이거 A라고 그런 거고 적혈구에 요렇게 생긴 걸 가지면 이걸 B라고 한 거야. 그냥. 그럼 O형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냥 O형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제로형이라고 제로. 그 007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 007? 007을 영어로 007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 그렇게 안 하고 007 이렇게도 얘기한단 말이야. 외국 애들은 5랑 0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5가 제로라고 제로. 그래서 여기에 어떤 항원도 안 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그 항원이 안 달려 있으니까 항 A에 대한 항체, 항 B에 대한 항체를 다 갖고 있어요. 알파, 베타를 다 갖고 있지. 그럼 얘는 알파나 베타를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얘가 응집이 일어나서 이미 죽어버렸겠죠. 그러니까 얘는 항체를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면 안 돼. 괜찮죠? 그래서
A, B형이 O형한테 P를 주거나 B형한테 P를 주거나 A형한테 P를 주면 이게 넘어가서 A가 알파랑 만나고 B가 베타랑 만나니까 응집돼서 죽어버리고 얘한테 주면 얘가 알파랑 만나서 죽어버리고 얘한테 주면 얘가 베타랑 만나서 죽어버리고 그래서 A, B형은 누구에게나 P를 주든 다 죽여버릴 수가 있는 거야. 최고의 킬러 P죠. 예,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이제 뭐가 생기냐면 A, B형이 누구에게나 P를 주면 죽어버린다는 거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O형이 왜 B형이나 AB형이나 B형이나 A형이나 AB형한테 어떻게 소량 수열이 가능할까요? 왜 이게 가능하냔 말이야? 왜? 여기 P를 주면 여기 베타가 넘어가서 베타랑 B가 만나서 B형이 죽어버려야 되잖아요. 안 죽는단 말이야. 왜 안 죽을까? 왜 안 죽냐면 적혈구는 사람 몸에 무지무지 많아. 되게 강조했는데 무지무지 많아. 1세제곱밀리미터 안에 1세제곱밀리미터면 얼마인지 알아? 1mm 보이니 이거? 피 한 방울도 안 돼. 여기 안에 450만 개에서 500만 개가 존재한다고요. 내가 이거 한번 계산해봤다. 사람이 한 5리터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거 한 사람이 몇 개인가 갖고 내가 한번 계산해봤더니 사람이 전체 성인 60조 개의 세포를 갖고 있는데 적혈구만 15조 넘게를 갖고 있어. 15조에서 20조 개를 갖고 있다고. 정말 많이 있는 거야. 정말 많이. 그러니까 피를 수혈해 줄 때는 만약에 피를 수혈해 줘서 이만큼의 피가 갔다고 쳐보자. 그럼 피를 수혈해 줄 때 대부분이 다 뭐야? 적혈구가 돼버리는 거야. 적혈구고 혈장 요만큼의 혈장에 넘어가는 항체는 조금밖에 없는 거야. 조금밖에 없어. 넘어가는 항체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O형이 넘어갔으니까 얘가 대박 많이 넘어간 거 아니까 얘가 넘어갔는데 얘는 결합되는 게 없으니까 얘는 큰 문제가 없고 문제는 얘인데 베타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넘어가는 양이 무지 적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량 수혈일 땐 큰 문제가 없어. 항원항체 반응은 일어나겠지. 한두 개는 넘어갈 거 아닌가? 넘어가면은 반응은 하겠지. 항원항체 반응은 있지만 얘가 응집이 돼서 혈관을 막을 정도의 양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량 수혈이 가능한 거야. 소량. 근데 O형이 B형한테 P를 줬더니 이거 봐. 안 죽어. 재밌는데? 또 주고. 안 죽네. 또 주고 그러면 이 새끼 죽어버린다고. 왜냐면 베타가 계속 넘어가서 B랑 베타가 많아져서 항원항체 반응을 넘어서 응집될 정도가 돼서 혈관을 막아버리면 죽어야지. 심장계 혈관이나 뇌혈관을 막으면 죽어버린단 말이죠. 이해되죠? 네. 그래서 소량 수혈이 가능한 것은 넘어가는 응집원은 매우 많고 넘어오는 응집소는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량 수혈이 가능한 겁니다. 괜찮죠? 마찬가지 이유로 A형이 AB형한테 피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AB형이 AB형한테 피를 주는 것도 넘어가는 A형은 대박 많은 거지. 대박 많은데 넘어가는 알파는 양이 적은 거야. 그러니까 조금 항원항체 반응은 있지. 항체가 넘어가니까 항원항체 반응은 있지만 응집돼서 혈관을 막을 정도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그 유전이 돼. 혈액형은 유전이 되는 걸 알고 있죠. 유전이 되는데 어떻게 유전이 되냐면 얘가 A형을 나타내는 이유는요. 요 표면 이 적혈구에 있는 표면 단백질에 요렇게 생겨 있는 당을 갖다 붙이는 효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유전자 염색체에 I라고 말하는 그 유전자 그 범위가 있어요. 여기 유전자 범위에 A가 있는 사람은 A 유전자가 있는 사람, A 유전자가 있는 사람은 요거에 대한 효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효소가 만들어져서 여기다가 A라는 당을 이렇게 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얘가 A형이 되는 거야. 그러면 B형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B라는 진이 있겠지. B라는 진이 있어서 어떤 효소가 나와서 적혈구에 여기다가 요런 걸 달 수 있는 애가 되는 겁니다. O형 유전자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효소가 제대로 작동을 못해.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요것도 못 끼고 요것도 못 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무것도 못 껴서. 괜찮죠? 요게 여기 I 유전자에 있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유전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O 유전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 얘는
유전자가 두 개나 있으니까 효소가 좀 더 많겠고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효소는 좀 적겠잖아요. 효소는 많건 적던 간에 얘가 다 여기에다가 이걸 붙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다 똑같이 A형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BB나 BO는요. 하여튼 이 유전자가 있고 작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 효소가 나오겠죠? 그 효소가 나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놓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 꼭 네모로고 돼 있는 게 B형인가요? 그거 아니야. 원래 이거 되게 어려워. 이거 당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 뭐 알파 퓨코스라는 당을 낀 다음에다가 B가 오면은 뭐 베타 갈락토스라는 걸 갖다 붙이면 B형이고 뭐 이렇게 어렵다. 어려운데 선생님이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한 거야. 수능에도 이렇게 어렵게 안 나와. 이렇게 붙이면 얘가 B형이 되는 거죠. O형은 어떤 유전자도 없는 거야. 그 유전자가 없으니까 A나 B 유전자가 없으니까 A 효소나 B 효소를 못 만드는 거죠. 못 만드니까 얘는 그냥 여기에 이렇게 띵 이렇게 달려 있어서 얘는 O형이 되는 거고요. A, B형은 A 유전자가 있으니까 A 효소도 나오고 B 유전자가 있으니까 B 효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A도 달 수 있고 B도 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있어서 얘는 A, B형이 되는 거지. 괜찮죠? 심화야, 심화. 이건 교과서에는 없어. 교과서에는 없는데 애들이 하도 많이 물어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왜냐면 선생님이 오랫동안 이렇게 생물을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 중에 어떤 애들이냐면 애들 중에 O형과 A, B형이 결혼을 해갖고 자식이 봐봐. O형이면 유전인자가 O 올 거 아닌가. A, B면 유전자가 A, B일 거잖아요. 그럼 여기 O랑 여기 A랑 만나서 AO가 되고요. 여기 O랑 여기 B가 만나서 BO가 되고 여기 O랑 여기 A가 만나서 AO가 되고 여기 O랑 여기 B가 만나서 BO가 되고 A형이나 B형밖에 못 나온다고요. 근데 선생님이 이게 가르쳐 보면 한 1000명 가르쳐 보면 한 1명씩은 O형과 AB형이 결혼해서 AB형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이렇게 AB형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자꾸 물어봐서 잠깐 얘기하는데 시험에 나오긴 어려워요. 그 융합과학에 보면 교차라는 게 있어요. 교차. 1학년 융합과학에 보면 교차라는 게 있는데 여기 하나에 이 I 유전자 여기 있는 곳에 A 아니면 B 딱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A랑 B가 둘 다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엄마든 아빠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서 A랑 B가 둘 다 동시에 있어서 이쪽은 만약에 없어서 O라고 쳐봐봐. A, B, O였던 거야. 그럼 요게 정자나 난자를 통해서 이렇게 와버리고 여기에는 둘 다 없으니까 이렇게 이 중에 하나가 온 거지. 이렇게 되면 A, B형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여기 그 적혈구에 있는 여기 막대기에다가 뭘 달았죠. 뭘 달았는데 요 막대기를 만드는 H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H 유전자. H 유전자라는 게 있어서 이 H 유전자가 나와야 이 막대기를 만들 수가 있고 이 막대기를 만들어야 그 다음에 A 유전자나 B 유전자가 O 유전자가 작동해서 여기다 A를 달 거냐 B를 달 거냐 안 달 거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H 유전자가 스몰 h로 돼서 이 효소가 발현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 효소가 발현이 안 되는 애들이면 이 막대기가 없다고. 이 막대기가 없으면 A나 B를 여기다 낄 수가 없잖아. A나 B를 낄 수가 없으니까 얘는 그냥 민둥산이 돼버려. 민둥산. 그러면 여기 I 유전자일 때는 A도 있을 수 있고 B도 있을 수 있고 O도 있을 수 있는데 얘가 A나 B나 O가 작동할 수 있어 없어? 막대기가 있어야 이걸 달 걸 아닌가. 막대기가 있어야지 이걸 달든가 말든가 할 텐데 막대기 자체가 없으니 얘는 효소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효소가 여기다 뭘 달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O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얘가 스몰 h가 된 사람은 여기에다가 막대기를 달 수가 없다고요. 요 막대기를 달 수가 없으니 여기다가 네모나 세모나 뭐를 달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유전자가 A나 B나 O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다 표현형은 뭐로 드러나냐면 O형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O형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요쪽이 이 O형이
스몰 h로 돼서 이 O형이 여기에 이 막대기가 없어갖고 O형인 거야. 이걸 봄베이 O형이라고 그러는데 이 막대기 없어서 O형이라고 그래요. 예, 막대기가 없어서 O형이라고 그러면 이 다른 유전자에 I 유전자에 지금 A나 B나 O는 있을 수 있잖아요. 유전자는 있을 수 있는데 이 막대기가 없어서 표현형이 O형이었던 거야. 그러면은 얘는 또 막대기를 둘 다 달 수 있었으니까 라지 H라고 해보자고. 그럼 라지 H, 스몰 h가 만나면 이 자식은 라지 H, 스몰 h가 될 테니까 막대기를 달 수가 있다고요. 여기서 유전자가 발현해서 효소가 나올 테니까 막대기를 달 수가 있다고. 막대기를 달아놓고 여기서 O형이지만 이게 A, B나 뭐 A나 이렇게 됐었으면 여기서 A가 오고 여기서 뭐 B가 온다 그러면 A, B형으로 드러날 수가 있죠. 그래서 혈액형으로는 사실은 친자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맞나 안 맞나를 혈액형으로는 하지 않아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자 확인을 합니다. 알겠죠? 예. 혈액형 AB 오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깊은 데까지 얘기했어. 이번엔 RH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란투슈타이너라는 박사님이, 독일의 란투슈타이너 박사님이 AB오식 혈액형을 이제 알고 난 다음에도 AB오식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진짜 잘 안 맞는 응집이라서 죽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왜 이러는가? 더 연구를 해서 이분이 뭘 알게 되냐면 RH식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참 저는 이게 독특해요. RH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그 레서스라는 이 붉은 털 원숭이가 있어요. 예. 많이 보는 원숭이래요. 예. 여러분들이 동물원 가면 이렇게 조그만 해 갖고 이렇게 많이 보는 원숭이래요. 그 원숭이의 피를 빼. 이 피를 빼서 누구한테 넣어주냐면 토끼한테 넣어. 그럼 토끼 입장에선 이 피가 뭐가 돼요? 항원이 되겠죠. 그럼 항원에 대한 이 토끼의 혈청에는 이 항원에 대한 항체가 존재하겠죠. 이해되지? 이 토끼의 혈청을 여기다 놔보는 거예요. 토끼의 혈청을 여기다 놔둬. 그리고 붉은 털 원숭이의 피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이 붉은 털 원숭이 피에 대한 항체가 있는 건데 항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응집되겠지? 당연히 응집되겠죠. 그렇잖아.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 나는 붉은 털 원숭이야, 사람이야? 네, 사람이잖아, 나는. 붉은 털 원숭이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내 피를 여기다 떨어뜨려 보는 거야. 내 피를 떨어뜨려 보는데 응집이 되더라는 거지? 이게 뭐야? 그렇지. 내 피에, 내 적혈구에 붉은 털 원숭이랑 똑같은 표면 단백질이 있단 말이죠. 신기하죠. 표면 단백질이 있어요.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정말 원숭이 더 맞나? 알 수 없지만. 예.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표면 항원이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RH 플러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플러스 응집됐다. 레서스 P처럼 이렇게 똑같이 응집되더라. 이런 사람이고 또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붉은 털 원숭이의 피를 떨어뜨려서 만든 이 토끼의 이 혈청에다가 사람 피를 떨어뜨렸을 때 응집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RH-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RH 플러스형과 RH-형이 있어요. 수열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RH-는요 RH 플러스한테 수혈해 주는데 문제가 없어요. 얼마든지 수혈해 줄 수 있어. 그런데 여기 잘 들어야 돼. RH 플러스는 RH-한테 수혈을 이론적으로 해줄 수 있게 없게 이론적으로 한 번 해줄 수가 있어요. 독특하잖아. 해주면 해주고 말면 말지. 한 번 해주는 건 뭐야? 근데 여러분 면역을 공부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면역을 공부했죠. 항체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야. 항원이 들어와야 생기는 거죠. 후천성 면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RH-는 RH 플러스에 대한 항체가 처음에 존재하지 않은 거죠. 응집소가 없었는데 수혈을 한 번 받게 되면 그때 RH 항원이 들어온 거지. RH 적혈구가 들어온 거 아닌가? 그럼 그거에 대한 얘가 뭐가 만들어져? 항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드디어 응집소가 만들어진 거죠. 응집소가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에 얘가 피를 또 한 번 준다. 두 번째 줄 때는 응집소가 있으니까 응집원이 들어오면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서 얘가
그 응집이 일어나서 모세혈관 벽을 모세혈관을 막아서 죽어버린단 말이죠. 이론적으로 한 번 수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요런 걸 RH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해요. 선생님 너무 독특한데요? 전 B형인데요. 전 B형인데 저 안에 알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응집소 알파가 있다는 항체 알파가 있다는 건데 저는 한 번도 살면서 A형에게 수혈받은 적이 없는데요. 장난으로라도 A형을 찔러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나는 왜 알파가 왜 있나요?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 정확한 원인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 AB 오식이 이상한 거야. AB 오식이 알파나 베타가 미리 만들어져 있다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 정확한 원인은 지금 잘 모르지만 대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 그 혈액형의 A나 B를 만드는 저 적혈구 표면에 있는 그런 항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항원이 적혈구 표면에만 검출되는 게 아니라 세균이나 여러 다른 곳에 많이 검출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초반부터 태어나자마자 뭘 먹어야 되잖아. 그럼 먹을 때부터 들어온 어떤 세균의 그런 것들 때문에 저런 항체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견해가 좀 지배적입니다. 아직 뭐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은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얘는 그것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거죠. RH 마이너스는 응집소가 없다가 RH 플러스가 들어와야만 생기는 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조금 더 나가볼게요. 잠깐 보면 RH 플러스인 남자가 있어요. RH 플러스인 남자가 있고 RH 마이너스인 여자가 있다고 쳐봐요. RH 플러스하고 RH 마이너스인 여자가 있다고 치면 이게 유전적으로 이 마이너스가 열성입니다. 열성. 그러니까 이걸 스몰 R로 표기해 볼게요. 그리고 플러스가 우성이거든요. 그럼 얘는 그냥 라지알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둘이 응을 해갖고 자식이 나왔어. 첫째 아들이 나왔는데 RH 플러스야.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임신 28주나 아니면은 임신이 나중에 출산할 때쯤에 그 태반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아기 모세혈관이 터져요. 원래 태반에 엄마 피랑 아기 피랑 절대 섞이지 않는데 이 나중에 출산할 때쯤에 이 아기 피가 모세혈관이 터져서 엄마한테 조금 넘어간다고. 그래서 엄마가 얘를 낳을 거 아닌가? 얘를 낳을 때 그 피가 조금 넘어가 RH 플러스가 마치 수혈 한 번 받는 것처럼 넘어가. 이렇게 한 번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 엄마한테 피에 뭐가 생기겠어? 이거에 대한 RH 플러스에 대한 응집소가 생기겠죠. 이 RH 플러스 응집소를 델타라고 그래. 델타가 생기겠죠. 그럼 델타가 생겼으면 두 번째 또 RH 플러스를 임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임신하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태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태반을 통과를 한다고 이 응집소가 이게 통과를 해갖고 응집소가 통과를 해서 아기의 적혈구 표면에 있는 이 RH 항원에 얘가 자꾸 결합을 해서 얘를 자꾸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아기 몸속에 있는 성숙한 적혈구가 자꾸 죽어. 적혈구가 죽고 적혈구 중에 어린애들, 아자가 어린 아이야. 적혈구 중에 아새끼들만 살아남는 거야. 저가 세포증이라는 게 걸린다고. 적혈구들이 죽고 어린 적혈구, 잘 작용하지 못하는 적혈구만 생긴다고요. 그렇게 되면 얘가 나중에 태어나도 몇 개월 살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예. 괜찮죠? 이런 것들을 저가세포증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뭐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 큰 문제가 없고 어떻게 해주냐면 RH 마이너스인 여자가 근데 너 RH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알아 몰라? 모르지. 모르면 RH 플러스야. 네가 RH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양호 선생님이 매년 불러다가 넌 RH 마이너스야, 넌 RH 마이너스야, 넌 RH 마이너스야 계속 알려준다고요. 왜냐면 RH 마이너스는 이론적으로 한 번 수혈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번도 수혈을 안 해줘. 아까 AB 오신 그 소량 수혈 해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소량 수혈도 안 해줘요. 혈액형이 맞아야만 해준다고. 원래는 소량 수혈도 잘 안 해줘. 위험하니까 어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해준다고. 그러면 여기 이런 한 번 수혈을 해주겠냐고? 안 해줘. 그러니까 RH 마이너스는 반드시 RH 마이너스끼리만 그 수혈을 주고 받는다고요. 이해되죠 지금? 그러니까 넌 지금 RH 플러스야. RH 플러스야. 선생님 저 RH 플러스 아니고 전 B형인데요.
그러니까 B형인 거 아는데 A형, B형, O형, AB형식이 있고 RH 플러스 마이너스식이 또 있는 거야. 이 세상의 혈액형은 뭐 6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ABO식으로 나누는 기준이 있고 RH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누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B형이거든. 나 B형 남자야. 나 B형인데 RH 플러스 B형이라고 해 나는. 이해되지? 지금은 큰 문제가 없는 게 저가세포 쪽이 큰 문제가 없는 게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수동 면역에 대해서 얘기했죠. 수동 면역. 수동 면역이 뭐였어? 그 독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항체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로감이라는 이 항체를 팔아.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저 RH-인데요 라고 여자가 얘기만 하면 출산할 때 즈음에 그 로감 그 항체를 넣어줘요. 로감 항체를 넣어주면 얘가 이거에 대한 그 RH 플러스 적혈구가 이렇게 넘어올 거 아닙니까? 둘째 말고 첫째 때 RH 플러스에 있는 적혈구가 이렇게 넘어와서 응집소가 생길 수 있잖아. 그때 로감이라는 항체가 미리 작동하는 거야. 로감이라는 항체를 넣어줘서 얘를 다 잡아버리는 거죠. 얘를 다 잡아버리면 엄마는 이거 응집소 그 기억세포가 생기질 않죠. 그러니까 한 번도 수혈 안 받는 거가 돼버리지.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냥 뭐 마음 닿는 데까지 힘 닿는 데까지 날 수가 있어요. 큰 문제 없고 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얘가 RH 플러스를 만약에 태어났단 말이죠. 태어나면 얼마 못 살고 죽는다고 그랬잖아. 태어났을 때 아빠가 만약에 얘가 RH 플러스 B형이고 아빠도 RH 플러스 B형이라고 그러면 혈액형이 맞잖아요. 그러면 전신 수혈을 해줘. 아빠 피 받아갖고 얘 애기니까 피가 별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애기 피 다 빼버리고 아빠 피로 다 돌려줘 버려. 그러면 얘가 산다고. 실제로 선생님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생물 선생님이 하나 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정말 저과세포증으로 태어나신 거야. 엄마가 RH-야. 저과세포증으로 태어났는데 아빠 피를 받아서 전신 수혈을 다 돌려버렸어. 그래서 살아남아서 지금까지도 생물 선생님으로 잘 계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셔. 특이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갖고 다 치료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생겨. 선생님! RH 플러스에 대한 항체는 태반을 통과가 가능하네요. 응집소가 통과가 가능하네요. 그런데 ABO식 알파 베타는 그러면 태반 통과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알파 베타가 태반 통과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엄마가 O형이야. 엄마가 O형인데 A형이나 B형 나올 수 있어 없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O형인데 A형을 가져. 그러면 O형이니까 알파가 있을 거 아닌가? 알파 베타 둘 다 갖고 있잖아. 그럼 알파가 태반을 통과해서 넘어가서 얘가 저과세포증이 일어나서 죽어버릴 수가 있잖아.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안 생긴다고요. 왜냐하면 알파 베타를 이루고 있는 항체는요 되게 커. 항체가. 그러니까 항체가 종류가 좀 있어. 항체가 좀 종류가 좀 있어서 이건 듣고 잊어버려라. 이건 시험에 그렇게 나오진 않을 테니까 이 RH 플러스에 대해서 만드는 이 응집소 델타는 이뮤노글로불린 G라는 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서 요거는 너무 작아서 태반 통과가 이렇게 쉽게 된다. 그런데 여기 잠깐만 보자.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알파 베타가 있잖아요. 이 알파 베타에 만들어져 있는 항체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개째가 만들어져 있는 이뮤노글로불린 M이라는 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항체랑 저 항체가 다르다고. 이 항체는 보기만 해도 5개가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커? 크니까 태반 통과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O형인 엄마가 A형이나 B형을 대부분 잘 낳아요. 물론 생물의 100%라는 건 없어. 100%라는 건 없으니까 이게 재수 없이 넘어가기도 해. 넘어가면 O형인 엄마가 그 A형이나 B형을 임신했을 때 저과세포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야. 근데 대부분 안 하니까 이제 못 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이뮤노글로불린 M, 이거는 알파 베타는 태반 통과를 못 하고 RH식에 대해서는 태반 통과를 가능합니다. 알겠죠? 이거 말고도 란트슈타이너 박사가 30년인가 40년 동안인가 계속 연구를 거듭해서 그 적혈구 표면에 있는 단백질들을 찾아서 MN식이라는 혈액형도 있고 혈액형이 되게 많아. 그 이후에 과학자들이 또 계속 찾아서 적혈구 표면에 있는 그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표면 단백질을 200개를 찾았대요. 200개를 찾았는데 그 중에서 수혈받을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AB형하고 AB5식 혈액형하고 RH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RH 플러스 마이너스만 오늘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론. 이 세상에서 가장 싼 피는 뭘까? 제일 싼 피. 피는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지만 내 피는 줄 수 없어. 이게 싼 피겠지. 누구에서? RH 플러스 AB형입니다. AB형. 제일 싸.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고 난 줄 수는 없으니까. 가장 비싼 피 뭐겠어? 가장 비싼 피.
RH-O형입니다. 누구에게나 줄 수 있잖아. 근데 실제적으로는 아까 선생님 말했지만 그 누구에게나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 그래도 혈액형이 맞지 않으면 잘 주거나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RH-들은요. 마이너스들끼리 굉장히 연락처가 잘 돼 있고요. 특히나 RH- 여성들은요. RH- 여성들끼리 엄청나게 연락이 잘 돼 있어서 요즘은 또 이 SNS 이런 거 되게 많이 발달돼 있잖아. 이렇게 뭐 문자하고 이런 것들이 발달돼서 만약에 어떤 RH-인 여성이 저 임신했는데 출산하러 가요. 그러면 모든 전국에 있는 RH-인 여성들이 다 대기하고 있어. 혈액형 맞는 애들이 다 RH-B형이라면 RH-B형이 다 대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걔가 그 RH-B형이 출산하다가 뭐 피가 너무 많이 났다거나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수혈해 주려고 RH-형끼리들은 엄청나게 네트워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 잘 사니까. 이해되죠? 여기까지 혈액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어요.